보통은 사기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을 권한다. 그거는 그냥 믿고 걸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장기 렌트 견적서의 용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렌트 견적서를 받아보신 분들이라면은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영업사원들한테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물어봐도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지금 바로 그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제 견적서는 제가 여기 이제 아래 내려보시면은, 네, 제가 작성한 견적서고요. 제일 내용이 많고 표시된 내용이 다양한 현대캐피탈 견적서로 가져와 봤습니다. 가장 내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견적에 숨겨둔 부분이 별로 없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최대한 많은 내용이 표시된 견적서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긴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여기 차종 모델부터 하겠습니다. 차종 모델 옵션, 색상 부분은 뭐 고객님들이 보통 아시는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이제 뭐 특이할 만한 사항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연식, 그리고 2500cc 터보 엔진, 이제 여기 차량 등급 몇 인승, 2륜인지 4륜인지는 옵션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차량 차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썬루프라든지 뭐 내비게이션, 열선,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옵션으로 빠져 있다는 거, 그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자, 뭐 이런 부분은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일반 할인 금액 그리고 특별 할인 금액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할인 금액들은 보통 일반 차들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언제 있느냐? 전시 차량 같은 경우에 한 30만 원 정도, 뭐 적게는 20만 원 정도의 할인 금액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뭐 장기 재고 차량이라든가 뭐 한 6개월 이상 안 팔린 차들, 뭐 이런 차들은 이제 이런 할인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제 올해 만들어진 지 오래됐으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업사원들한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좀 질문을 해서 이게 왜 할인이 들어가는지를 이제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견적 조건 볼게요. 자, 이용 개월수는 뭐 아실 테니까 넘어가는데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자, 60개월 계약이다. 그럼 60개월을 당연히 채우지 못하면 페널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페널티에 대해서는 이제 렌탈사마다 다르니까 뭐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약정 주행거리는 연간입니다. 그리고 약정 주행거리를 초과하셨을 때 페널티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뭐 80원, 롯데는 100원, 뭐 우리카드 같은 경우는 200원, 이렇게 뭐 서로 다르니까 그 부분도 체크를 꼭 하셔야겠고요. 정사는 어떻게 하냐? 2만 킬로 약정이고 계약 기간이 5년이라고 하면은 이제 1년 단위로 2만 킬로를 계속 체크하는 게 아니고요. 반납하실 때 여기 5년이 꽉 채웠을 때 그때 기준으로 된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잔존가치 부분 보겠습니다. 잔존가치는 이 차량의 계약 기간 이후에 남은 가치예요. 이걸 내고 나중에 인수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내에 여기 렌탈료 5년간 내고, 여기 초기 자금은 지금 표시 안 해놨고요. 없는 거고요. 이제 5년 지나고 나서 이제 요걸 내고 인수하실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고객님께서 이 돈으로 인수하지 않으시면은 그냥 뭐 포기가 되는 거고요. 이 차는 이 가격에 누군가가 사갈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반납하실 때는 그냥 부담 없이 하시면 돼요. 다음 보증금 선수금 보겠습니다. 자, 이 견적에는 이제 보증금하고 선수금을 일부러 표시를 안 했는데요. 그 이유는 보통 광고를 보고 유입되시는 분들은 이 선수금의 30% 이상 체크가 된 거를 보고 광고로 유입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 견적은 이렇게 실제로 진행하신 분들, 많은 분들은 이렇게 보증금과 선수금이 없는 견적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 다 없는 걸로 일단 표시를 해봤고요. 보증금과 선수금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보증금은 전세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이제 5년간 전세로 빌려 타시다가 만기 이제 차를 돌려보낼 때 이 보증금은 돌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금은 만기에 다 소멸되는 겁니다.
선납 렌탈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 렌탈료 미리 낸 거기 때문에 이 돈은 다 없어집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보증금은 렌탈료를 인하하는 효과가 좀 적고요. 선수금은 좀 렌탈료를 좀 많이 인하라기보다 이제 먼저 렌탈료 낸 거니까요. 인하하는 그런 뭐 효과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월 납입금이에요. 이건 이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 이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가세 부분이 보통 포함해서 견적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부가세 빼고 이제 렌탈료로 비딩 붙을 때 영업사원들끼리 이제 경쟁 붙을 때 부가세 빼고 고객들을 유인한 다음에 사실 이거 부가세 뭐 제외 견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영업사원 간혹 있으니까요. 부가세 포함인지 꼭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여기 해지 옵션 부분 갈게요. 이제 반납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지 옵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수 옵션형입니다. 인수하실 수도 있고 반납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인수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만기에 이 돈을 내고 여기에 잔존가치 표시된 거를 내고 무조건 인수해야 되는 겁니다. 인수를 안 하면 페널티가 있는 거예요. 요즘 거의 인수형이라는 상품은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인수형으로 이렇게 견적을 주는 영업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기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인수형을 권한다. 그거는 그냥 믿고 걸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반납형입니다. 렌터카 보통 이용하시는 분들의 80% 이상은 이 계약 기간 이후에 반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납을 무조건 하겠다고 약정을 하시면은 렌탈료가 조금 인하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인수 옵션으로 하시면은 이거보다 뭐 조금 높은 정도가 되겠고요. 만약에 반납형인데 반납을 안 하고 인수를 하시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제 아래에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반납형 선택의 경우 매입 시에 매입 수수료 8%가 부과된다. 차량 가격의 8%가 추가로 그걸 내고 인수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도 확실하게 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요즘은 실제 진행하시는 분들 보면 반납형이 제일 많긴 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순회 방문 중입니다. 이건 이제 고객님 차량을 방문해서 뭐 엔진오일도 갈아드리고 이제 워셔액도 갈아드리고 뭐 와이퍼 같은 거 교체하고 이런 거를 렌탈사에서 해주겠다라는 건데 보통은 이렇게 포함을 안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넣으면요. 렌탈사에서 이런 정비를 해주는 걸 넣으면은 렌탈료가 한 8만 원, 9만 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해주는 게 뭐 해봐야 제일 비싼 거 해봐야 뭐 엔진오일 갈아주는 거 정도밖에 없는데 8만 원, 9만 원이 연간 뭐 100만 원 정도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뭐 워셔액, 와이퍼, 엔진오일 이 정도에서 연간 100만 원이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자가 정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뭐 정 원하시면은 체크해서 뭐 가격 비교해 드릴 수는 있는 거고요. 자, 다음 자유반납형 여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2년 정도 남았을 때 반납을 해도 위약금이 없는 옵션입니다. 자, 이 해지 옵션하고 자유반납형을 운영하는 데는 지금은 현대캐피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른 때 견적을 요청하실 때는 이 부분은 이제 없다라고 설명을 다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꼭 드리고요. 설명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유반납형은 이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2년이 남았을 때 반납을 해도 페널티가 없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3년 계약을 원하신다. 계약 기간이 5년이 아니라 3년 정도 타고 그 이후에 다시 판단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게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자, 부가 서비스 부분은 이제 블랙박스 썬팅 같은 거 서비스로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은 체크가 안 돼 있어도 보통은 서비스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뭐 차량 견적서 받으실 때 체크 한번 해주시면 뭐 손해는 안 보실 수 있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렌터카 공제조합으로 진행이 되고요. 차량 손해 면책제도 이거는 이제 복잡하게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차는 무조건 가입되어 있는 거고요.
자차 사고 났을 때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될 비용은 30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차랑 약간은 다른 겁니다. 이거는 보험은 아니고요. 유사 보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는 무조건 가입이고요. 여기 운전자 연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만 21세 이상 진행 보험이 있고요. 만 21세 이하는 렌터카 진행이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만 26세 이상 보험입니다. 만 21세 이상, 만 26세 이상. 당연히 만 26세 이상 보험이 조금 더 쌉니다. 이 견적은 이제 만 35세 이상이고요. 만 26세와 뭐 견적에서 뭐 몇천 원 차이 안 납니다. 그래도 뭐 현대에서는 이거를 좀 운용을 하고 있으니까 뭐 특이할 만한 사항이라 한번 가져와 봤고요. 뭐 대인은 무조건 가입이고요. 이거 법적으로 가입이고요. 대물은 1억입니다. 보통 1억입니다. 보통 견적은 대부분 그냥 1억으로 견적이 나가고요. 2억, 3억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영업사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뭐 가격 차이가 렌탈료에서 뭐 어느 정도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신체 사고도 뭐 가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부분도 뭐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갈게요. 임직원 특약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그냥 당연히 임직원 뭐 상관없으니까 N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 사업자나 법인은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 이걸 가입을 안 하는 개인 사업자도 있긴 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개인 사업자 중에서 뭐 간이가세자라든가 아니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은 이 부분은 특이하게 가입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렌터카 이용의 첫 번째 차량은 이거를 가입을 안 하셔도 돼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입니다. 법인은 무조건 다 가입이고요. 개인 사업자는 첫 번째 차는 가입을 안 하셔도 되는데 두 번째 차량에부터는 무조건 가입하셔야 됩니다. 가입 안 하시면은 비용 처리 안 되는 거예요. 100%안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다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거는 체크하셔야겠고요. 자, 전손시 약관입니다. 전손이 뭐냐? 차가 사고가 났는데 수리비가 이 잔존 가치를 초과했다. 그러면 전손입니다. 전손 때 고객님께서 내셔야 될 위약금은 50만 원이다. 50만 원 내시고 이제 차량 계약이 완전히 그냥 종료가 되는 겁니다. 고객님한테 굉장히 유리한 약관입니다. 이거는요. 왜냐면은 고객님 100% 과실로 사고가 났어요. 근데 차가 폐차가 됐어요. 만약에 그래도 50만 원만 내면은 고객님께서 더 내실 건 없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묶어서 차량 손해 면책 제도랑 묶어서 한 가지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고객님 앞으로 드는 보험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사고가 나셔도 보험료율이 오른다든가 고객님 앞으로 차 사고에 이제 뭐 이력이 잡힌다든가 아니면 뭐 렌탈료가 오른다든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리스크는 다 렌탈사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렌탈이 사고가 나셨을 경우에 특히 큰 사고가 나셨을 경우에는 고객들한테 좀 유리한 조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기 렌트 이제 견적에 대해서 견적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뭐 개별적으로 쪽지를 주신다든가 아니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